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일단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이준우 대변인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역대 가장 빠른 이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역대 보통 정부는 또 보통 100일 기준으로 100일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110 며칠도 있고 160 며칠도 있고 했었는데 보통 100일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 해야지 대통령도 국정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30일 만에 이제 한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성과를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할 것밖에 없다든가 이런데 좀 방침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은 어제 마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된 날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시선 돌리기 용으로도 이 날짜를 맞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 총리 후보자한테 약속을 했는가 봐요. 어떤 식으로든 총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에 개각 뭐 11명을 발표하지 않나, 또 국회에서 인준 처리하는 날 또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나, 어쨌든 뭔가 굉장히 타이밍이 공교롭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뭔가 이제 겉봐 속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봐 속촉촉하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겉봐 속공, 그러니까 겉은 바싹한 것 같지만 속에는 텅 비어 있는, 내용이 없는, 네, 속은 그렇지, 비어 있다. 공갈빵 같은 네. 내용이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총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저도 뭐 강전의 비슷한 대변인. 생각인데 네. 두루뭉술했어요. 맹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격이 없이 소통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할 만한데, 기자들의 질문 자체도 뭐 별달리 송곳 질문이 없었고, 네. 대답하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 한 3개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1시간을 썼어요. 네. 말씀이 굉장히 기시더라고요. 뭐 30일간의 소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는데, 어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0일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김민석 총리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총리 어젯밤 임명됐으니까 후보자 아니고 총리라고 해야겠죠. 총리 때문에 어제 좀 급하게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네. 득표율은 40%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50% 조금 덜 됐어요. 근데 요즘에 한 지난주 뭐 이렇게 올해 이번 주 초 나온 거 보면 지지율이 한 60% 초반대가 돼요. 네.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도층에서도 많이 우호적인 감정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었던 거는 지난 주말에 뭐 리얼미터라든지 갤럽 이런 데서 나온 조사들을 보면 김민석의 인준에 대해서 잘한 거다라는 그게 40 몇 %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한 20% 정도가 낮았습니다. 낮았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40%가 넘는 분들은 김민석 후보자,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메시지를 줬던 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네. PD님이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걱정하셨는데 네. 이게 보면 김민석이라는 사람, 저는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그 다음에 처음에 문제됐던 거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잖아요. 오광수 민정수석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왜 검찰 출신 데려오냐. 그러더니 갑자기 친정부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부동산 차명으로 해놨었던 의혹들 제기하고, 그땐 자기가 네.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차명 대출 의혹 나오니까 스스로 낙마를 했죠. 네. 그리고 그때 뭐 위성락 실장이라든지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위원장,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성남시장부터의 굉장히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김민석 후보자의 이제 여러 가지 너무나 줄줄이 사탕으로 많은 의혹들이 터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국민들께서 눈높이에 맞춰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네. 오광석, 뭐 위성락, 이한주 이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이게 김민석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되면서, 야, 이 정부는
일단은 뭐 전과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 의혹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대받는 정부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의혹들이 터지니까 네.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은 아직 인기가 있을 때 이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래서 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회견이 그 자아자찬으로 가면서 또 김민석 후보자 총리 인준에 대한 시선 돌리기 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의 15개의 질문과 답변을 다 보면 네. 김민석이라는 세 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인사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이 가장 뽑는 이제 명장면, 베스트건, 워스트건 혹시 명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명장면에 네. 좀 웃기긴 한데 네. 송곳지리가 없었다는 게 명장면 같아요. 아 그냥 그 자체가 그 예. 자체가 그러니까 예. 방금 말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다 네. 알고도 밀어붙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그 뒤에 이어져 있는 후보들의 많은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보들은 김민석 후보의 기준을 맞춘다 그러면 너무 네. 약하니까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애당초 네. 김민석 후보의 어떤 흠결을 그냥 덮고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또 하나 특활비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네.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특활비 없다고 뭐 네. 대통령 업무 못하느냐, 국정 네. 뭐 운영 안 되느냐, 라고 하면 조롱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82억을 전에 삭감시켰는데 지그들은 이제 자기들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민주당 못했다. 주부들은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90억이 넘는 이제 특활비를 지금 추경에 지금 슬쩍 집어넣었다가 그렇죠. 네. 이제 반년밖에 안 아, 남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죠. 그 또 이제 문제가 뭐냐? 반년 이미 6개월 지나갔어요. 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년치보다 훨씬 많은 90억을 추경을 했다는 거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실제 해보니까는 네. 아 특활비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 그럼 그걸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죠. 해보니까 직접 대통령이 해보니까 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그리고 왜 금액이 훨씬 많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걸 안 물어봤어요. 아. 근데 저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간첩법 개정 그것도 안 네. 물어봤어요. 간첩법. 그러니까 지금 네. 중국과 미국 관계 이 속에서 지금 그렇죠. 미국이나 서방에 있는 자유진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뭔가 지금 레프트 윙, 그러니까 좌파 이제 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의심이 있는데 네. 그걸 한 방에 이제 씻으려고 하면요, 적어도 간첩법 개정안 정도는 이제 이재명 이제 정부에서 개정을 해서 외국인도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는 않는다. 네. 이런 걸 한번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질문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네. 그 브리핑룸에다가 카메라 추가 설치하고 얼굴 보이게. 했잖아요. 네. 네.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팬 기자님들, 그 네. 종이 신문하는 기자분들은 얼굴이 노출될 일이 없잖아요. 뭐 네, 방송 네. 기자분들이야 뭐 본인이 이걸 하니까 기사를 내보내니까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좌표 찍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 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 강행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얼굴이 나가는 그 기자회견이기는 합니다만 네. 기자분들이 지금 초반에 약간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기자회견 했을 때는 그 부산에서 오신 기자분이랑 네. 갑자기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님이랑 네. 엄청 떴었잖아요. 아. 왜냐면 송곳 질문을 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어제는 기억이 남는 기자분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무슨 그렇네요. 뭐 네. 명함 뭐 이렇게 뽑고 뭐 이런 쇼잉을 했을 뿐이지 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타 기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맹탕 기자회견이었다라는 방증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이 취임 기자회견 때마다 스타 기자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때마다 언론사도 주목이 되고 했는데 그렇죠. 어제는 생각해보니 그런 모습은 저는 근데 그 미국 기자분 한 분 기억나네요. 예, 미국 기자분이 외신 기자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질문이 빠르다라고 해서 뭐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자, 좀 더 외국인 기자 질문 동문서답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미국 관세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살짝 또 피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조금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들었고.
결국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대출 규제를 두고 초강수 평가가 나왔는데 공급 확대책이나 수요 억제책 등등 아직도 엄청난 게 남아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게 진짜 있을까요? 네. 글쎄요, 뭐 일단은 대통령의 이야기니까 허풍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돈들은 결국 돌고 도는 건데 부동산으로 갈 돈들을 코스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부동산 규제가 갑작스럽게 나오고 그때도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정책은 아니다 뭐 이런 혼선들이 초반에 있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 걸 보면은 저는 뭐 결국엔 규제가 강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시장 경제에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다.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나 느낌이 와.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야 세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했었어요. 지금은 30일이지만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부동산 물어봅니다. 기자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주머니에서 막 꺼냈어요. 몇 번 꺼냈죠? 28번을 꺼냅니다. 자, 28번 꺼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완전 다 완패를 했죠. 부동산 하나도 잡지도 못하고 벼락 거지 만들고 국민들 실소유자들 아우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이제 실패라는 평가 받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유사한 부동산 정책을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어요. 규제 정책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아마 대출이라든가 또는 세금, 보유세, 양도세 등등 중과세를 때려가지고 실소유자 잡는 이런 식으로 아마 가액 가서 높아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 문재인 때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한 10만 가구가 외국인 소유라고 합니다. 25만 명이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0만 가구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중에 60%가 중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사람 집에 월세를 낸다거나 전세로 산다거나 이런 임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인데 집주인은 중국인 소유의 집에 들어가서 새들어 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중국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무려 183억이나 들여서 탕감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규제를 하고요. 중국인들한테는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는 오히려 내국인의 역차별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이 맞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급 확대나 수요 억제 같은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에 흘러갈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또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과 또 견주어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했는데 부동산도 실패하고 그때 주식시장도 그렇게 활성화가 확 되거나 그런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지 계속 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권 초반이니까 뭔가 드라이브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미 민주당 정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면서 그때부터 부동산의 상승세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항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우리 뭐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모습 하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내년 또 나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을 반드시 잡고 싶을 겁니다. 서울
서울은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일단 실험처럼 한번 해보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네. 지방선거 전에는 저는 다시 한번 그 번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인 것 같아요. 공급. 그러니까 예. 지금 부동산 잡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금융, 그러니까 대출이죠. 그다음에 네. 세금,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같은 거, 보유세 막 때리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급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부동산 잡는 건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 때 공급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만 쳤어도 네. 부동산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공급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에는 이제 지역구가 48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야 승부 갈린 거,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의 승부 갈린 게 5% 포인트 차이로 갈린 게 되게 많아요. 네네. 좀 길면 한 8%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요 보통 이제 중산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수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승부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의 유리한 이제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공급을 손 대느냐 안 되느냐 공급을 이 딜레마예요. 공급을 손을 안 대면은 집값이 오를 것이고 네. 공급을 손에 대면 표심이 떨어질 것이고 표심이 이제 네. 국민의힘에 쏠릴 것이고 이런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공급이라는 거는 공급 확대 정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뚝딱 아파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몇 년이 걸리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네. 시간적으로도 좀 있어서 네. 아마도 저는 초반에 대통령 뭐 준비해 놓은 거 많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